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노원 휴먼 라이브러리는 사람이 한 권의 책에 대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특수한 도서관이잖아요. 근데 올 한 해는 사람 책을 직접 만나서 공감할 수 있는 활동들이 사실은 많이 제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독자나 이용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런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휴먼북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사실 좀 많은 분들이 힘들고 또 위축되고도 있는데, 오늘은 휴먼북과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19 때문에 또 교육 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로나 시대 휴먼북이 말하다 교육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참석해주신 휴먼북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교육 환경 안에서 변화도 많이 있을 텐데요. 애로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에 있는데요. 네.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애들과의 형식이 변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하는 게 저뿐만 아니라 현장 교사들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또 자기 성장의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모드 활동이나 교재 연구나 수업 시간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화상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들, 도구들 이걸 활용해 가지고 그래도 이제 애들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애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다 새로운 온라인 도구들 이것저것 시험하고 또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형식을 정착시키면서 이제 애들하고 소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셨구나. 맞아, 영상 작업하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단점이 있지만 또 디지털 기기하고 이번 기회에 좀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앞서서 선생님들께서 좀 온라인 수업 방식에 대해서 좀 초반에는 굉장히 힘드셨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또 업무 변화 같은 게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학생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좀 변화가 있으셨을 거고 학습 컨텐츠를 만드시는 노하우들도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요. 장점과 단점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총체적으로 학교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온라인 교육이라는 게 새로운 교육 환경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만나는 데 있어서 관계가 끊겼다라고 하는데 관계를 새롭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어가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처음엔 굉장히 낯설어 했죠.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플랫폼을 제공을 해서 아이들하고 만나는데 이제 매일매일 출석 체크도 하고 수업도 하고 진행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되게 친밀감을 느끼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1대1 대면한다는 느낌을 잘 못 받잖아요. 그렇죠. 교실에서는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근데 화면으로 만날 때는 1대1로 서로 얘기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선생님하고 더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하니까 부족했던 부분은 학교에 와서 서로 보완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이제 극복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매일 다닐 때는 규칙적인 이런 패턴이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깨지니까 생활지도나 이런 데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가정에서 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어린이 같은 경우 있어요. 맞벌이나 어린이들은 집에 있을 때는 혼자 있거나 관리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학습의 격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어서 네.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좀 공교육 쪽에 훨씬 더 의존했던 학생들한테는 케어 부분이라든지 정보 격차 같이 불평등이 없도록 효과적인 정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그게 과제라고 할 수 있죠. 네, 또 유치원 현장에서는 또 어떠실까요? 일단 유치원에서 원격 수업이라고 하면 되게 낯선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유치원의 개학이 늦어졌던 이유도 아마 유치원에서의 원격 수업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때문에 늦어졌던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원격 수업을 받는 게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반드시 중재가 되어야 되고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그 전달력이 굉장히 달라질 거고 그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 해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질을 많이 좌우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등원을 했을 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받는 수업은 초등이나 중등이나 고등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모여서 서로 놀이를 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수업이나 놀이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하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씩 책상을 1m씩 띄워놓고 놀이가 이루어지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아이들은 그 틈에서도 이렇게 놀이하는 방법들을 찾아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방역이 교사들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였어요. 처음엔. 나중에는 뭐 방역 인력들도 오고 했는데 처음에는 소독제를 뭘 사야 될지도 모르고 여기저기 전화도 해보고 유치원은 절반 정도가 생활지도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해야 되는 것도 절반이 있지만 생활지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양치를 해도 안전한가 아닌가 이걸 알기 위해서 교사들이 다 발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에 전화해보고 의사한테 전화해보고 치과에 전화해보고 이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정보를 얻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야 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처음에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있었고 유치원 원격 수업은 이제 놀이를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걸 하고 노세요가 아니라 그걸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적인 목적 그리고 구체적인 놀잇감을 또 사서 보내야 돼요. 그러려면 그걸 구입하기까지의 꽤 절차가 있거든요. 적어도 2주 전, 3주 전에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하나를 받지만 그 이전의 작업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부모님들이 그걸 봐서 아이들이랑 놀이를 하고 결과물을 올리면 저희는 그거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아이들이 이 놀이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이에 대한 피드백을 가지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놀이를 이어갈 것인가. 근데 교실에서 놀이하는 것도 아이들의 관심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놀이를 어떻게 따라가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그게 가정에서 각각 이루어져서 오니까 그걸 따라가기는 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셨어요. 생활지도까지 같이 지도를 해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훨씬 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유치원에 계속 나왔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생활관리까지 다 지도를 하시는데 또 집에서 또 각자 다 생활하다가 다시 또 한 번에 또 모이다 보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또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 지금까지 이제 휴먼부님과 대화를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변화된 그 교육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변화들이 또 계속 생길 텐데 그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사로서 강사로서 꼭 지켜내야 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요즘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교육적인 부분이 되게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인 교육 시장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되게 많은 교육들이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컨텐츠, 교육 컨텐츠를 지키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막말로 뭐 상도덕이 없어지는 약간 그런 현장도 봤거든요. 도덕성, 윤리성 이런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어떤 타인의 교육 컨텐츠를 그림이나 사진 이런 것들만 바꿔가지고 자신의 컨텐츠인 것처럼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교육자로서 자신이 스스로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마인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긴 일상의 변화를 나누는 코로나 시대 휴먼북이 말하다 교육편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술 주제의 휴먼북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언택트 시대 마음으로 소통하는 마음택트 도서관 노원 휴먼 라이브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